네, 오늘도 이제 한번 책을 가지고 조금 업로드를 다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녹음하다가 저는 원테이크라서 좀 심하게 절어가지고 다시 재녹음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꺼낼 책은 저를 다시 이제 독서라는 활동을 다시 하게끔 만든 책, 타인들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 인문학자 김태현 님이 펴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700개의 그러니까 여러 심리학자들의 어록 700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700가지를 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조금씩만 추려서 그에 대한 소감을 조금 이제 풀어내려고 합니다. 몇몇 심리학자들의 어록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고 솔직히 와닿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생략한 부분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새롭게 편집한 저의 어떤 글을 참고 삼아서 이제 그 소감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숙제를 줬던 책이고,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 만큼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록들을 또 삼아서 생각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책 같은 경우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렇지, 원래 제가 책이나 영화를 다룰 때는 그냥 한 꼭지로 해서 이제 책 한 권, 글 한 꼭지, 그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할 거 하나 정도, 그렇게 이렇게 세트가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눠진 상태예요. 되게 쪼개진. 그래서 업로드를 할 거리도 많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느끼는 점이 꽤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어록을 글로써 남겼지만 읽어보는데 이제 별로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또 생략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엑기스만 남겨놓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서는 정리가 다 됐으니까 또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다시피 데이비드 번즈라는 뭐 저명한 심리학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제로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어록상에서도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제 그분의 어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괜찮은 2가지 정도 구절을 이제 소개하고 또 제 생각을 좀 풀어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700어록 중에 446번째 어록이라고 해요. 영문 구절도 있는데 사실 영문 구절 제가 번역할 수준은 아니라서 글 속에서는 이제 영문 번역 쓰고 제 생각을 썼지만, 책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이제 어록은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해야 할 정도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우울증 환자 중에서 자살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약간 터널적 사고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극한의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겠구나,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 문제가 사소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저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믿기기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자살, 보통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되게 쾌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아서, 옛날에는 의아하게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많이들 그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많다 보니까 밝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 또 유서가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충동적인 자살 시도자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유서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신 그
자살 이전에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우울증 때문이겠거니 그런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 이게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살자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해결 못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좀 우울증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경우면 그 신호를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호만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3번째 어록인데요. 요거는 아무리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려도 회복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도 있죠. 전 잘 모르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표현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표현은 제 입장에서도 좀 와닿는 게 있긴 해요. 대신 그냥 넋놓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넋놓고 시간 보내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그 혼란스러운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에게 최대한 넌지시 이렇게 어떤 처음부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무기력한 사람한테 그러기보다는 권하는 거죠. 천천히 권할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거나 서서히, 아니면 진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면 가까운 병원에 혼자서 찾아가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다 예약제라서 그냥 전화해 몇 시에 가도 되는지만 물어봐도 되니까 상담 정도는 괜찮거든요. 일단 약에 대한 그런 너무 거부감이나 그런 병원을 간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병원 가면 그냥 진단 그냥 약국 간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찾아보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좀 어느 정도 찾아보고 처방받는 약 잘 살펴보고 다음엔 이런 약 먹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낫지,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병원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심리 상담 같은 경우도 요즘은 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힘들면 좀 친한 친구한테 털어내는 거. 근데 너무 문제 해결적인 상담을 이제 하는 스타일의 친구보다는 그냥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쪽의 친구를 차라리 일단 접해보고 그 다음에 좀 문제 해결적인 성향의 친구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이해나 공감을 바라는 친구의 조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좀 독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적인 태도를 원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구나, 혹은 내 상황이 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 근데 우울증이 좀 심하면은 보통 자기 힘으로 그 수렁에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가까운 데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진짜 막말로 생명의 전화 걸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가까운 병원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좀 불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가면 진짜 이상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일단은 회복이 우선이니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보다 좀 더 자기 자신이 원래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면 좀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어록, 그러니까 데이비드 번즈의 어록 두 가지가 결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사소한 부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런 메타인지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메타인지가 되면 거기서 극심한 우울증을 빠지기 전에,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병원을 방문하든 심리를 상담을 받든, 아니면 친한 친구, 가족한테 말하기 힘들면 정말 친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뭐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던지,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이런 허접한 구독자 600, 사실상 구독자 10명이나 되는 10명밖에, 실질 구독자는 10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조회수 한 자리에 이 댓글을 다는 걸로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곳에다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인지 깨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다못해 유튜브를 본다. 요즘 유튜브에 좋은 거 많거든. 양브로의 정신세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우연찮게 얻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뭐 무시할 게 아니니까요. 유튜브든 뭐 넷플릭스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도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이랑 돌파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 안타까운 선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금문교라고 해서 골든 브릿지 게이트 맞나? 네, 그렇게 금문교라고 번역되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도를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게 그 양가 감정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살고 싶다라는 감정, 그리고 살아났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니까 정말 해결 가능했었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 상황을 미리 누군가가 혹은 자기 자신이 느꼈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어렵죠. 어렵지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어록만 소개해야 되는데 약간 몰입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참, 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번즈를 처음 꼽았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차 중에서도 제한테 꽂혔던 이제 챕터였고, 어록도 좋았고, 또 어록도 참 와닿았고, 정말 내가 사소한 것 때문에 우울감이 참 컸구나.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느낄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옛말이 참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어록을 정리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울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주변에서 잠깐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어떤 조금 우울감, 불편감 이런 게 캐치가 되면 조금 못 넘어가는, 정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괜히 오지랖을 부리게 돼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렇게 뭐 남한테 크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죠. 또 상대방의 나이나 성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니까 또 쉽사리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요즘 개인적인 연락 같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음하는 환경에서라도 누군가에게는 누구나 우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약하고 혹은 강하고 그냥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가벼운 우울증 혹은 강한 우울증, 누군가한테는 정말 극심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우울증이니까요. 어쨌든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한번 이렇게 녹음 시도해봤는데요. 뭐 어록을
통해서 썰을 푸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길어져서 좀 문제였지. 요건 좀 제가 과몰입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요거는 조금 듣다가 뭐 내리셔도 방법은 없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 저 타인 이 심리학자 명언 700에 대해서는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 나눠서 들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책 읽는 거는 이어져 가곤 있으니까, 괜찮은 거 있으면 재밌는 책, 그리고 영화화된 작품들, 이런 것들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또 소개하고, 잡소리나 뭐 기사거리 있으면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너무 감사하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